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계속 또 미국에서 박사 공부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리즈를 계속 쫓아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이 27탄입니다. 27탄이고 사실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 시리즈에. 왜냐면 이제 또 딴 얘기 해야죠. 근데 왜 마지막이냐면 오늘이 이제 졸업 얘기할 거니까. 졸업하면 끝이지. 졸업하면 끝이니. 박사과정 이제 공부과정 얘기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드리자면, 자, 여러분이 이제 프리림 이그잼을 마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프리림 이그잼은 보통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사 졸업하기 1년 전에 보는 일종의 박사 준비가 이제 됐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졸업 논문 예비 심사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과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졸업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프리림 통과하고 남은 1년 동안 뭐 하면 되냐면, 프리림 때 분명히 그 교수들이, 그 커미티들이 그 뭐랄까 코멘트를 해줄 거야. 이 부분은 남은 1년 동안 네가 이 부분은 어디를 좀 더 향상시키면 좋을 것 같다. 코멘트를 해줘요. 그 코멘트를 잘 적어 놓으셨다가 그 1년간 그 부분을 좀 향상시켜서 이제 디펜스 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1년간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제 논문을 보면 프리림 때랑 그 졸업 논문이랑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한데 약간 향상이 있어지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프리림 통과하면 디펜스도 웬만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디펜스 날짜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디펜스를 스케줄을 해야 돼요. 과사랑 얘기해서 디펜스를 스케줄 해야 되는데, 그럼 과사에서 체크를 합니다. 이 사람이 프리림을 패스를 한 그 사인을 받았는지, 그 커미티로부터, 5명의 커미티로부터 프리림 패스했는지 그걸 받았는지 체크를 합니다. 참고로 석사는 프리림이란 게 없어요. 석사는 그냥 바로 디펜스로 가면 되는데, 이제 박사는 아무래도 프로젝트가 거대하다 보니까 이제 예비 심사를 하죠. 프리림 패스했는지, 그리고 코스웍, 뭐 박사도 몇 학점 들었는지, 몇 과목 들었는지를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충족을 했는지 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졸업 학점이 뭐 4.0 만점에 몇 점 이상 학교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충족했는지, 그걸 다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졸업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를 과사에서 체크를 하고, 그게 다 체크리스트가 완료가 됐으면 이제 디펜스를 하라고 허가를 내줘요, 과사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통 자기네 학과에 좀 큰 강당 같은 데가 있어요. 학교마다 디펜스 하는 그런 장소죠. 컨퍼런스 룸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를 예약을 해놓고 이제 커미티 5명을 초대를 합니다. 근데 보통 프리림 커미티 그대로 가요. 5명을 초대를 하고 그 5명의 박사학위 소지자로부터 이제 그들 앞에서 디펜스를 해야 됩니다. 즉 자기 박사 때 연구한 모든 내용을 그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발표하는 거고, 이때 본인의 친구들을 초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같이 공부했던 랩 친구들 혹은 옆 랩 다른 친구들을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오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디펜스 준비하기에 다른 친구들 디펜스 하는데 많이 초대받아서 가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요령을 좀 알 거예요. 그래서 보통 관내적으로 양복을 입어야 됩니다. 양복.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양복을 하나 사시면 좋아요. 없으신 분들은. 어차피 여러분 인터뷰 볼 때 양복이 있어야 돼요. 양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디펜스 보기 직전에 뭐 보통 프리림 볼 때도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양복을 갖춰 입는 게 좋겠죠. 근데 보통은 프리림 때는 그냥 약간 깔끔하게만 입어도 되는데, 디펜스 때는 관례적으로 양복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양복을 하나 사시고 넥타이도 매셔야 돼요. 그러니까 넥타이 양복을 매고 머리도 깔끔하게 이발을 하시고 좀 단정하게 약간 범생처럼 그렇게 임해야 되겠죠. 양복을 준비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 때 공부한 내용을 연구한 내용을 전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뭐 레이저 포인터 이런 거 뭐 좋은 거 하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대학원 들어갈 때 하나 좀 좋은 거 사세요. 뭐 어서 기념품으로 주는 거 막
그 뭐 1,000원짜리 이런 거 말고 좀 좋은 거 있어요. 참고로 제가 쓰는 레이저 포인터는 그 얼마지? 한 5만 원 정도 할 거, 한 50불 정도 하는 건데 괜찮아요.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중요한 발표할 때 이렇게 딱 하면은 레이저 빔이 아주 그냥 깔끔하게 나가는 거 하나 있으면 좋죠. 그런 거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 논문을 프린트 해가지고 커미티들, 컨퍼런스 룸에 커미티 책상이 5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다가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그래서 읽으면서 내 논문도 이렇게 발표도 보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거기에 커미티 5명과 친구들 초대할 거 아니야. 랩 친구들, 뭐 자기 박사 때 알았던 친구들 초대하면은 그들에게 사실 좀 살짝 접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출장 뷔페 이런 거 진짜 오바야. 출장 뷔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냥 스타벅스나 파네라 커피 같은 데 가면은, 커피 전문점 가면은 커피를 박스로 팔아요. Can I get a box of coffee? 하면은 이 박스에다가 커피를 왕창 담아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회용 컵을 많이 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컨퍼런스에 놓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제 발표를 감상하면서 커피 한 잔 하시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좋고, 그리고 또 쿠키. 뭐 쿠키도 좀 이렇게 한 접시 준비해 놓으면 좋겠죠. 보통 미국 사람들은 커피 마시면서 쿠키도 먹고 뭐 그러기 때문에 커피 앤 쿠키 정도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친구들도 그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막 출장 뷔페 불러가지고 오버하는 애를 딱 한 명 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걔가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었고 좀 솔직히 좀 미국 문화를 너무 못 읽는 것 같은, 너무 오버하는 느낌 있잖아. 그래서 걔를 보면서 좀 이렇게 두고두고 좀 씁쓸했어요. 친구들도 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거 좀 오버? 야, 오버하잖아. 저 왜 저래? 이런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출장 뷔페 부르지 마세요. 그 진짜 오버야. 오버고 그냥 박스 오브 커피랑 요만한 뭐 쿠키 세트 정도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버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디펜스 할 때 많이 가보세요. 특히 미국 친구들 할 때 가보면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커피 뭐 하는 거 정도니까 돈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박스 오브 커피랑은 어떻게 생겼냐? 자, 지금 다음 영상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이게 바로 박스 오브 커피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 커피 전문점 가셔서 미국에서 Can I get a box of coffee 하면은 저걸 줍니다. 보통 가격은 뭐 커피 전문점마다 다르겠지만 별로 안 비싸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 한 20불 내외면은 저런 박스 하나 살 수 있고, 저거면은 저 박스 커피 하나면은 교수님들이랑 친구들 다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키 세트 정도 하나 정도면은 뭐 쿠키 한두 개 먹지 뭐 쿠키 뭐 10개씩 먹겠어요. 뭐 거기에 밥 먹으러 오는 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한국에서 여러분들 그 교수님들한테 막 이렇게 선물 주고 막 이런 문화를 좀 쉽게 경험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교수님한테 함부로 선물 주면 안 됩니다. 이게 뇌물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은 이런 쪽으로 아카데미컬하게 윤리의식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교수님들한테 뭐 디펜스 얼마 안 남았다고 막 선물 주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 한국의 그런 관습을 여기 미국 와서 이렇게 혹시라도 그 잘못 착각하고 디펜스 뭐 한답시고 교수님들한테 선물 드렸다가는 그거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심각하면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날 수가 있어요. 뇌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한국에서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뭐 교수님들이나 상사분들한테 선물 주고 하는 관행들, 미국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 사회는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형님 중에 실제로 디펜스 앞두고 그 한국인 형님이셨는데 지도교수한테 막 이렇게 선물을 사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형님을 본 적이 있는데 말려드렸어요. 형 그러시면 안 되니까. 참고로 그 형이 미국 문화를 잘 모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선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제가
따끔하게 조언을 해드렸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잘 아는 게,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한인 유학생 친구들보다는 이제 미국인 친구들하고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박사 때 있었던 랩은 한국인이 한 명도 없고 다 그냥 백인들만 있는 랩이었기 때문에 미국 친구들의 그런 정서와 문화를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죠.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지도교수한테 혹은 교수한테 선물 주는 거 진짜 하면 안 돼요. 뇌물로 여겨질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본인의 인생이 엄청 꼬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디펜스를 마쳤어요. 그 다음에 5명의 커미티로부터 사인을 받죠. 합격했다는 사인을 받으면 그걸 과사에 내면은 이제 졸업입니다. 예! 정말 눈물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디펜스 끝나고 딱 교수가 전부 나가라 그래요. 지도교수가 전부 나가라 그러고 커미티도 전부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 본인의 지도교수와 본인 딱 둘만 남아요. 그 컨퍼런스룸에. 그렇게 하면서 제 지도교수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눈물 나는 순간인데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막 눈물 나고 진짜. 근데 교수도 딱 나랑 딱 독대하는데 교수가 나한테 딱 오면 손을 딱 내밀면서 뭐 예를 들면 제 이름이 홍길동이면 여태까지는 저를 계속 헤이 길동 뭐 이렇게 불렀는데 first name 부르니까 보통 미국은. 근데 그때 교수가 제 손을 딱 악수를 하면서 congratulations Dr. 홍 딱 이렇게 합니다. 제 이름이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면 홍 박사 축하합니다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박사인 거야. 그러니까 박사가 되는 순간인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박사를 따신 분들은 다들 그때를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congratulations Dr. 홍 하면서 딱 악수를 해주는데 정말 눈물 나죠. 그 지난 뭐 한 5년간 그리고 사실 그 박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준비했던 시간까지 하면은 거의 뭐 지난 뭐 한 7년간 정도의 정말 그 힘들었던 거를 모두 보상받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교수가 사인해줘요. 그 디펜스 합격했다는 용지에 사인해주면 그거를 과사에 내면은 이제 박사학위가 나옵니다. 박사학위 증을 받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박사학위 받고 이제 졸업입니다. 졸업식 간다고 이렇게 사인하면 돼요. 근데 사실 졸업식은요, 그때 꼭 본인이 졸업을 안 해도, 그러니까 박사학위 취득을 딱 못했어도 졸업은 무조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뭐 저는 5월에 졸업했거든요. 미국은 보통 5월에 졸업하니까. 뭐 5월에도 있고 2월 졸업도 있어요. 근데 보통 5월에 많이 졸업하죠. 그래서 5월에 그 본인이 박사학위 받았고 안 받았고를 떠나서 뭐 디펜스를 5월 이후에 좀 늦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졸업은 무조건 그냥 과사에다가 졸업식 참석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보통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들은 보통 5월에 디펜스도 하고 5월에 졸업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펜스 끝나고 이제 과사에 가서 졸업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졸업식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졸업식 할 때 이제 박사 가운이 있어요. 근데 그걸 구입하셔도 되고 빌려도 되는데 저는 빌렸어요. 근데 박사 가운은 좀 비쌉니다. 석사 가운도 있고 박사 가운도 있는데 박사 가운은 석사 가운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격을 뭐 물어봤는데 뭐 얼마더라?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비쌌어요. 한 뭐 700불? 뭔가 한국 돈 한 7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그거를 사실은 본인이 교수할 거면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 본인이 교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행사, 뭐 자기 제자 졸업식이라든가 뭐 그럴 때 자기 박사 가운을 입고 다 나타납니다. 아니면 학생들 뭐 줄여서 줄 때, 아니면 중요 행사 교수로서 참석할 때 그 자기 박사 가운을 입는데 사실 저는 뭐 교수보다는 기업에 뭐 그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 될 거 아니면 박사 가운 살 필요 없어요. 그럼 난 어떻게 했냐? 박사 가운 렌트를 해줘, 과사에서. 근데 가격이 잘 기억 안 나는데 한 70불 정도 냈던 것 같은데 그 구매하는 거에 한 10분의 1 가격만 내면 과사에서 빌려줍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빌렸어요. 빌려 있고 그 하루를 위해서 뭐 내가 그렇게 돈 많이 쓸 필요 없잖아. 빌려서 가서 졸업식 참석하고 사진 찍고, 사진 많이 찍는 게 중요해요. 사진. 그러니까 그동안 뭐 그때 부모님도 오시고 뭐 결혼하신 분은 뭐 와이프 그동안 수고했어 하면서 그때 이제 같이 와이프한테 잘해줘야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같이.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친구들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다 남는 거니까 사진 찍고 이제 학교 졸업하면 다시는 올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저도 졸업한 이후로 제 박사 나온 학교 다시는 안 가요. 왜 가요 거기? 그러니까 그때 사진 많이 찍어 놓으시고 그 주변에 이제 뭐 친구들하고 마지막이니까 박사 때 친구들 사실 미국이 워낙 영토가 넓어서 한 번 졸업하면 다시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진 많이 찍어 놓으시고 서로 연락처 잘 주고 받으시고 뭐 그러고 이제 졸업입니다. 저는 이제 졸업하면서 학교를 떠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거는 학교의 모든 과, 뭐 이공계가 뭐 문과 말고 이공계 모든 과, 즉 전자과, 화공과, 기계과, 컴퓨터 사이언스, 뭐 물리학과, 수학과, 생물학과 모든 대학원 랩을 한번 투어를 했어요. 제가 그 투어했던 이유는 이 정도 수준의 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뭘 하는지, 전체적으로 뭘 하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박사과정 동안 자기의 한 전공만 딱 꽂혀 있었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되게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이 정도 한 10위권에 미국에서 10위권 정도 하는 학교는 뭘 공부하는지 쫙 둘러봤어요. 그때 봤던 경험이 제 일생의 어떤 자산이 됐죠. 어쨌든 제가 박사를 마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과학이 진리라고 생각해왔는데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 과학책에 배웠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혹은 전 세계의 명문대 박사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연구한 것들 그 결과물들의 집합체일 뿐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이 시간에도 어느 곳에 있는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어떤 학생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 때 봤던 과학 이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거는 즉 언제든 누군가의 연구에 의해서 깨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진리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은 누군가가 연구했던 거에 어떤 집합적인 지식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박사를 마치면서 제 인생이 굉장히 변했던 게, 그 전까지는 사실 초중고등학교 과학책에서 배웠던 것이 진리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과학, 특히 이공계의 전공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무종교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학 때문이죠. 과학은 진리라고 믿어왔고 생명이 우연히 원시바다에서 합성됐다라고 배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갖는 건 무의미하고 무종교가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믿어왔었는데, 충격적인 게 제가 이제 그 박사 졸업할 때 그 학교 특히 이제 바이오 계열의 교수님들이 생명이 원시바다에서 우연히 탄생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하는 연구 그룹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2021년 말에도 아직도 그게 증명이 안 됐습니다. 즉 창조론인가 진화론인가 그것들이 아직까지도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초중고등학교 때 마치 생명이 원시대에게서 탄생되었고 진화됐다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배우죠. 근데 박사과정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썰이었다는 것만 알게 되고, 실제로 진실은 연구해서 증명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태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박사를 마친 사람들 중에 의외로 종교를 가진 사람이 되게 많고, 그리고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종교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종교이신 분들은 이제 오히려 굉장히 역설적인데, 과학과 종교는 반대라고 믿어왔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학과 그게 진리라는 걸 믿는 태도와 그냥 학부 때 전공 조금 들은 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이공계 박사과정에서 뭔가를 깊이 한번 해보세요. 과학에 깊이 해보시면 결국 깨닫는 거는 뭐냐면, 이 우주는 정말 넓고 내가 아는 거는 정말 티끌이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진리라고 믿어왔다니.
라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서 사실 저는 박사를 마치게 되면서 오히려 종교적인 세상을 좀 더 알게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박사 과정을 졸업하는 애들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머리 똑똑한 순으로 졸업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박사 과정에 알았던 가장 똑똑한 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걔가 박사 졸업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걔가 박사 공부하는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 친구였는데 중국에서 온 중국의 국가대표 브레인이라고 할 만큼 정말 똑똑한 친구였어요. 정말 내가 태어나서 봤던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공부하는 과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미국 체류비가 끊기게 되면서 그 친구가 중국에 돌아가 버렸어요. 석사만 받고. 그리고 또 한국인 유학생 중에서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았는데 뭐 예를 들면 같이 유학을 하다가 와이프가 병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뭐 펀드가 끊겨서 한국에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의도치 않게 어떤 사고를 당해서 공부를 못하고 뭐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정말 이 박사라는 이 어려운 관문을 결국 통과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머리 똑똑한 순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해요. 마치 사람마다 어떤 정해진 운명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결국에는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 가정 환경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박사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 머리도 똑똑하고 집도 부자고 뭐 공부도 학부 때 잘했고, 그런데 그 사람이 박사를 못 따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종교적인로 신앙심이 되게 강해진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인데 박사과정 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믿음이 깊지 않은 신앙인이었는데 박사를 따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공부하는 과정들을 지켜주고 함께 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성경의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어떤 말이 있냐면 성경의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자기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진심으로 믿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좀 더 신앙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었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졸업을 했고 그렇게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돌아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부잣집 아들도 아니었고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솔직히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평범한 제가 미국에서, 그것도 미국의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마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돌아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제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박사학위란 게 저에게. 그래서 사실은 제 능력에 과분하게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누군가도 저처럼 이렇게 본인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받은 만큼 누구에게 또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실 이 채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채널에서 제가 계속 박사학위를 어떻게 마쳤는지 그 노하우를 좀 나눠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만 거저 받으면 미안하고 누군가도 저처럼 쉽게 거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박사과정을 거저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표현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가진 환경, 뭐 돈도 없고 공부도 못했지만 과분하게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도 그렇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도로 제가 사실 처음 이 채널을 열 때 그런 마음으로 열었다는 거죠. 하지만 저도 인간이라서
이 영상 찍으면서 어떤 날은 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마음이 안 좋았던 적도 많아요. 그래서 막 영상 찍으면서 저도 화도 내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좋은 의도로 이 채널을 하는데 맨날 악플다는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화도 나고. 그래서 저도 영상 하면서 화도 낸 적도 있고 짜증도 낸 적도 있고 뭐 제 영상 보시는 분 알겠잖아요. 그리고 저도 인간이라서 어둡고 나쁜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 채널을 처음 오픈했을 때 초심은 박사학위라는 걸 받을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박사학위가. 그래서 저도 다른 누군가도 이런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채널을 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27부를 마지막으로 박사 공부 과정에 대한 에피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또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도움이 되셨길 바랐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